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수씨입니다. 처음 배우는 미국 주식 투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 지수의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렌 버핏은 유언장에 내가 죽은 후 아내에게 남기는 자산 90%는 S&P 500 ETF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ETF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ETF란 무엇인가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어렵죠? 이거를 분해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여러 종목을 한데 묶은 상품을 얘기하고요. Exchange Traded는 거래소에서 거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거래하듯 ETF, 묶음 상품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 주식을 담은 바구니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 ETF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TF는 존 보글이라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보시면 이분이 말한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대신 시장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려 노력해라.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버려라. 여기서 바늘과 건초더미는 비유의 표현 같은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시면 바늘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개별 종목이나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를 의미하고요. 건초더미는 시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개별 종목이나 전문가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전체를 사버려. 이게 최고의 수익률이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미국에서는 아주 웃기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과거에는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평균만 따라가는 게 무슨 투자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80% 이상은 이와 같이 비웃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30%, 50% 빨리빨리 내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전의 결과가 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다수의 전문가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시장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S&P 500 ETF를 유언장에 남긴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함의 승리입니다. 복잡한 분석,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것보다 시장 전체 ETF를 소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교훈입니다. 이 ETF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 비유로 가져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은 개별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은 공부 잘하는 1등 학생이고 나이키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구글은 컴퓨터 천재 학생입니다. 이것이 개별 주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학교 전교생 전체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지수 ETF입니다. 전교생 전체의 평균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교생 중에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1등 학생이 컨디션이 안 좋아 10등 밖으로 떨어지던 나이키라는 운동 잘하는 학생이 다쳐서 100등 밑으로 떨어지던 다시 운동 잘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치열하게 뛰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ETF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전체를 한꺼번에 묶은 것을 한 주든 두 주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한 주만 사도 500개 기업 전체를 살 수 있다. 미국 대표 기업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ETF의 핵심은 미국 대표 기업들의 평균 성적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4대 대표 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지수 ETF는 시장 전체를 담는 ETF다.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수와 대표 ETF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4개의 지수에 보시면 티커, 심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ETF를 투자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이니 지금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P 500은 미국 증시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 100은 기술주, 성장주 중심인데 대표적인 혁신 기업 100개를 묶은 상품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와 전통의 강자인 전통 우량주 30개를 묶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2000개를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든 10주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경제 전체의 흐름을 가장 넓게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ETF가 S&P 500 ETF고요. 장기 투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초보자에게 미국 주식의 기초 체력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맨 밑바닥에 지수 ETF를 장기적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업종이던 잘 나가던 종목들을 투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분들께 좋아요. 미국 전체에 투자하고 싶어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모으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의 첫 출발을 S&P 500 ETF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100 ETF입니다. 기술 스타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이거를 따로 살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요.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성장성이 매우 높고요.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성장력은 매우 강합니다. AI, 반도체, 플랫폼, 전기차 등 혁신 산업에 집중되는 ETF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TF는 이런 분한테 좋은데요. 성장이 빠른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조금의 변동성은 감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 ETF는 미국 기술 성장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ETF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우존스 ETF입니다. 다우존스는 베테랑 안전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개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인데요. 기업 수는 적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인 실적을 쌓아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앞에 나스닥 100이나 S&P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ETF보다 방어력이 강합니다. 전통 우량 기업 비중이 높아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많은 편입니다. ETF는 분배금이라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있지만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우존스 ETF가 다른 대표 ETF보다 배당금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한테 좋을까요? 너무 요동치는 투자는 싫어요. 꾸준히 오르는 대형주에 투자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배당도 함께 받고 싶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ETF는 속도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잘 맞습니다. 대표지수 ETF로만 봤을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ETF인데요. 이것은 신인 도전팀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 2000개를 담고 있는 지수 ETF인데요. 경기 회복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만 시장이 불안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아주 큰 ETF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요. 중소형주 중심 구성이고요. 경기 민감도가 높습니다. 상승장 회복기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리스크를 감수해도 높은 수익률을 원해요. 미국 중소형주에 베팅하고 싶어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 ETF는 도전형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ETF입니다. 변동성으로 보자면 러셀 2000 ETF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 500, 다우존스 지수 이런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수 ETF의 특징은 구성 종목수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특정 기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밑바닥에 깔아두는 전략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지수 ETF는 미국 시장 전체에 오래 참여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선택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ETF는 이런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투자에 쓸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 장기 투자를 전제로 시작하는 사람, 완벽한 종목 선택보다 실수 확률을 줄이고 싶은 사람,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투자자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투자자인 경우에는 ETF는 최적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장 무리 없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미국 주식 투자 Q&A 30선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미국 주식 기본 개념인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미국은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에 시장이 열립니다. 세계 1위 기업들을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주주 친화적인 배당 문화가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 배당입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딸랑 하면서 문자가 옵니다.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 문화는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업종, 그 다음에 기업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